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시장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약간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왔죠.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수급이 좋았는데요. 외국인들이 장 초반 이후에 매수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어요.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의 흐름이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일단 5% 이상 상승했고요. 그리고 포스코그룹주들이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어요.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흐름이 지수의 상승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특징은 없었고요. 오늘은 역시 최근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매도하는 흐름이었다가 쭉 장중에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선물 쪽에서도 장 중반 이후에 매수하는 그런 흐름, 이 흐름이 결국 지수의 상승 흐름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6% 가까이 상승했어요.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포스코그룹주들, 포스코DX가 30%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 그리고 자, 더 보시면은 포스코엠텍도 15% 상승했죠. 그러니까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종목들의 흐름이 강한 건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움직여주면서 지수의 흐름을 만들었었던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에코프로비엠의 움직임이 지수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지수의 흐름은 이런 영향으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당분간은 지수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흐름이 2600과 2500의 박스권이다. 자, 일전에는 2525에서 아래쪽이었었죠. 2550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2525에서 2400 이 정도 사이가 정상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초반부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화요일에 급락하면은 상황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2600과 2500선 사이, 혹시 화요일에 급락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2550과 2575와 2500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고점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으로는 2600과 2500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수가 급락하는 날이 온다 그러면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조정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2차전지주들의 흐름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수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동안 워낙 소외되어 있었고 또 개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라서 코스피보다 훨씬 강할 거라는 말씀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결국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이슈,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흐름인데요. 금리의 흐름,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의 흐름이죠. 지금 미국과 한국은행의,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차이가 1.25%에서 1.5%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차이가 큽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외국계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또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폭락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한국 시장은 굉장히 견고하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미 그런 부분들은 지수에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자금들이 금리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그때부터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만한 자금은 이미 다 빠져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빠져나갈 만한 자금이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으로 나갈 만한 자금들은 거의 다 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시장의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들은 빠져나갈 만한 그런 상황들은 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흐름 연준에서는 금리를 쉽게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최근에는 은행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그리고 역시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상을 하더라도 뭐 한두 차례 0.25% 정도 한두 차례 정도는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하반기가 가면은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또 연준 인사들의 입에서도 서서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그때는 시장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주식에 투자할 그럴 타이밍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유가가 다시 또 상승하면서 불안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에 예상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제 예상으로는 85달러와 75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85달러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100달러까지도 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예상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은 역시 유가의 흐름도 물가 지수에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시장이 엄청난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기 침체, 한국의 상황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요. 특히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됐고 그리고 역시 그 자금이 경색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감이 큽니다. 그리고 일군 건설사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 시장에서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설사들은 있습니다. 정말 대형 건설사 그리고 그 대형 그룹에 있는 건설사의 이름들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도 자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불안한 면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아직 드러난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건설사가 한두 개가 예를 들어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설업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많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1, 2년 사이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올해 안에는 부동산 쪽에 또 투자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으면서 불거졌었던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주식시장이 갈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쨌든 그런 것도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경기가 좋아야지 좋은 사이클이 동반되면서 주식시장이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최근에 한 10년 정도 10년이 넘었죠. 한 15년 가까이 주식시장의 흐름은
그 경기의 흐름보다는 역시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자금을 더 풀면서 주식시장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오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다시 저점을 이탈하고 엄청나게 내려간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주식에 투자할 만한 그런 시기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한국이 과거에 뭐 IMF처럼 지금 체감 어떤 실물 경기는 IMF 못지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기가 조금씩 그 침체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직장인들은 사실 조금 그렇게 크게 조금 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죠. 첫 번째로는 역시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지난 그 정권 5년 동안 5천원대 최저임금이 거의 만원에 육박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압박이에요. 5년간 이렇게 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임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면서 또 물가에 대한 그 체감 부분, 그런데 직장인들의 임금은 그만큼 올라가 주지는 또 않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그만큼 기업들은 거기에 맞게 기존의 계획대로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임금 인상이 그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역시 상당히 팍팍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침체되어 있지만은 향후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이 흐름을 보면은 역시 다시 한번 또 어떤 주택 가격의 폭등 시기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역시 그 물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고 어떤 그 기본적인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과거처럼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그 자금들이 몰려가는 곳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이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역시 다시 한번 또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주식시장은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심각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무료 추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은 기존 가격은 도저히 올 수 없는 가격이어 가지고요, 이제는 좀 가격을 조정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1만원, 19만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격이 오면 손절 10%, 수익 30%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11,800원 분할 매수였었죠. 그런데 13,000원까지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왔고요. 13,000원, 11,800원 오면은 분할 매수해서 손절 10%, 수익 3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이 종목은 7만원, 6만 300원 이렇게 63,000원이죠. 7만원, 63,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72,000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의 매수가 됐는데 어쨌든 조금 아쉽습니다. 매수가 됐으면은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가격이 혹시라도 오면은 기준대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모 이 종목은 12,500원 1차 매수 됐죠. 2차는 11,500원 손절 10% 수익 3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SP 시스템스 이 종목은 12,000원 18,000원 말씀드렸는데요, 가격이 안 왔어요. 지금 보면 화요일에 갑자기 급등해 버렸어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올 수도 있는 가격이었는데 일단은 일단 기다려 볼 수는 있습니다. 기다려 보셨다가 혹시라도 오면은 접근을 하고 아니면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번 기다려 보자. 다시 한번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기 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오시면은 방금 보셨듯이 트위터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전문가 서비스 안내가 있습니다. 사실 뭐 트위터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죠. 하지만 그 유료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그 전략과 무료 회원들에게 폭넓게 이렇게 전달하는 전략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겠죠. 일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훨씬 더 심화된, 그리고 또 종목을 압축해서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제 지금 4월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다시 또 탄력을 받고 또 수익이 더 커지고, 그런 중기나 단기나 모두 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이나 단기 종목이나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5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어느 시기부터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합류를 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씀도 지수가 이미 엄청나게 가버렸을 때 하면은, 그때는 이제 단기 종목들을 계속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은 좀 묻어드는 종목을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물론 찾아보면은 종목은 계속 나옵니다. 묻을 수 있는 종목들도 나오는데, 그만큼 그 어떤 그 종목 개수라고 그럴까요? 그 발굴할 수 있는 개수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그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무료 추천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기술입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2차전지 테마에 편입된 종목인데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뭐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받으면, 그리고 아주 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또 63,000원이 한번 깨졌었는데 63,000원, 57,000원, 63,000원, 57,000원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30%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